2021년 올해는 기후 환경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 협정이 본격 이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정상회의와 함께 식량, 에너지, 물, 도시, 순환경제 등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기후변화의 모든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물 분야를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접목한 물관리 기술을 통해서 물 순환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방안과 과제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물환경학회의 이호식 회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이면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P4G 정상회의가 뭔지 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P4G는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입니다. 제 파트너링의 P하고요, 그린, 그로스, 글로벌, 골스의 4개의 G를 이어서 P4G라는 약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요 P4G는요, 2017년에 출범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륙별로 12개 중견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인데요. P4G는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파트너십을 지원해서 기본 정부 및 유엔 체제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을 보완합니다. 이번 그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로는요, 일단 물과 농업, 식량, 그리고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가지 주제입니다. 네,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루게 될 주제 중에서 오늘은 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순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기온의 상승이 물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변화 현상을 보면요. 최근 30년 동안 20세기 초보다 1.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기온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온난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그 물순환에서 주요한 특징은 강수량의 변화입니다. 연 강수량은요, 지난 10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름철의 강수량은요, 10년 주기로 약 11.6mm 정도가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강수량은요, 20세기 초보다 124mm 증가하였습니다. 강수일수는요, 사실 지난 10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당, 하루당 그 내리는 강우 강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강우 강도가 0.2mm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강수량이 80mm 이상의 강한 강수의 빈도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그 적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피해를 입는 것, 우리 국민들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과 함께 국가적으로 물관리 현안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의 중요성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물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물 순환의 중요성과 가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생들 강의 시간에 그
간혹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물량이 변했을까?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정답은 감소했습니다. 얼마만큼 감소했냐면요. 우주인들이 그 지구 밖으로 가져가서 버린 양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지구의 물량은 지구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물순환입니다. 이 지구상의 물은요,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수증기나 물, 그리고 얼음과 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의 표면, 또 지하, 바다를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지구상의 물량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도 물순환의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문제는 이러한 물순환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은 증발했을 때 불순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아주 순수하게 물방울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대기 중에 오염물질과 그 결합되면서 불순물이 포함되고요.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이동하면서 불순물이 늘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즉, 우리 활동에 의한, 인간 활동에 의한 각종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물의 불순물이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물이라는 것이 기후변화의 모든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물관리 대책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물관리 계획,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음용률은요, AI를 말씀드리기 앞서 수돗물 음용률은 국민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가 아무리 정수 관리를 엄격하게 해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진 어떤 노후화된 상수도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상수원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발생한 수돗물 사고가요,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요, 어떤 유럽 선진국의 수준의 어떤 음용률 90%까지 올리기 위해서 최근 수돗물 관리에 AI와 IoT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요. 사물 인터넷, 주로 센서죠. 그러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 또는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믿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AI 기술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이미 오래된 상수 관망의 어떤 교체 그리고 관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제 상수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실제로 그 물을 쓰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 부분을 첨단 기술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사람이 쓰고 나서 버리는 물, 다시 말해서 하수도 관리, 이 부분 역시 스마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예,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한국형 그린 뉴딜의 한 전략으로 하수도 관리에서도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AI 기술을 응용한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 그리고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 침수하고 악취 관리, 이와 같은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수도에서요, 가장 시급한 사안은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대부분의 하수처리 시설들이 8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후화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하수처리장들의 재구축 사업과 동시에 사실 이러한 하수처리 시설들이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있었는데 도시가 이제 확장되면서 하수처리 시설들의 위치가 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수처리 시설들의 어떤 지하화하는 사업이나 또는 하수처리 부지를 공원화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물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물 순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물 순환의 위기를 초래한 어떤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부분은요, 범국가적 차원에서 장기 로드맵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물 순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요, 무엇보다 작년에 발생했던 것 같은 예기치 못한 홍수 또는 가뭄 등의 위험 대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에 AI나 IoT 기술을 이용해서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적 큰 홍수 재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 일단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안정성과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 투자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한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물 분야에서는요, 수량과 수질이 분리되어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율적 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통합 물 관리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효율적 물 관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서 국민이 쾌적한 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물환경학회의 이호식 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